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월 3일 뉴욕 3대 지수는 폭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부진하면서 기술주 전반이 하락했고 주가 전체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시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1.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37% 급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3.74%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종가 기준 낙폭은 2020년 9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 업종의 하락세를 좀 이끌었고요. 기술 관련 섹터가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영역 섹터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이런 빨간색 그림인데요. 대형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 하락을 이제 주도를 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26.39%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애플도 1.67% 하락을 했고요. 이날 장 마치고 바로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의 경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8% 가까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날 주가 급락을 불러온 이 요인은 이제 페이스북 쇼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됐던 페이스북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 거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페이스북이 이제 26% 이상 하락을 하면서 2,300억 달러 한화로 28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이제 날라갔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대형 기술주는 물론 트위터라든지 스냅 등 이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이날 장중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발표됐던 페이스북 실적을 간단히 보면요. 이제 페이스북이 창립하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이제 부진했는데요. 실적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부진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이익을 이제 집계하는 기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월 평균 이용자가 4분기에 전혀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은 거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3.84달러를 하회하는 3.67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문제가 됐던 건 올해 1분기의 매출에 대한 회사의 가이던스였는데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270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이제 전망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3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크게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셈이고요. 여기다가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수익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또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작년 손실이 이제 100억 달러 가까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에 완전히 이제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계속 이번 주 내내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또 투자자들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 종목마다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알파벳처럼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면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사상 최대 폭으로 급락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이제 2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이번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냥 좋은 실적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올해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고 또 주식시장에 약간 비유호적인 이런 금리 상승이라는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그걸로 참가자들이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주는지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주가 흐름에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자산은 이제 다른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살짝 이제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제 wide range of assumed rate hikes, 그러니까 다수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자산을 결국 다 reprice 재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future earnings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향후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매우 좋지가 않았죠. 페이스북이 개장 전부터 이제 큰 시장에 폭탄 쇼크를 준 데 더불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분위기도 위험자산에는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금리를 이제 25bp 인상해서 0.5%로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대체로 전망이 됐던 이슈인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됐던 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통화 정책 결정하는 위원이 9명이 있는데 이 중 4명이 25bp 인상은 조금 부족하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50bp의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이 4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긴축에 대한 이슈를 또다시 한번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ECB도 오늘 아침에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역시 예정대로 3월에 종료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고 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 선호로 해석을 하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중앙은행도 더 빠른 시계로 긴축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확산을 했고요. 그 결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또 다르게 해석이 됐었는데요. 위험 심리가 이제 후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이제 일제히 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영국과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약간 긴축적인 뉘앙스가 확인이 되면서 영국 그리고 독일 국채금리도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다시 급등세를 재현을 하면서 1.84%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장이었습니다. 네, 이날 장중에는 오늘 장 마치고 발표되는 아마존의 실적 또한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좋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팽배했었는데요. 아마존의 실적은 지금 나온 숫자를 보면은 우호적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이 9% 늘어났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7%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이 이제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에는 이제 페이스북 여파로 스냅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실적을 까보니까 스냅이 분기 수익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다시 지금 50%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포드의 경우는 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45센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냥 26센트 정도로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자동차 판매로 얻은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조금 부진한 성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포드의 주가는 지금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의 주요 뉴스들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명 감소한 23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 5천 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소폭 진정되면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1월 서비스업 지표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전월보다 둔화했습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1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51.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월치인 57.6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공급관리협회도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9.9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저널치와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최근 유가는 공급 차질과 지정학적 우려에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은 달러와 약세도 유가 급등을 자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장이 확확 또 변하는 모습이고, 또 오늘 이제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이 내일 주가를 또 어떻게 떠받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백악관까지 나서서 1월 고용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오미크론 때문에라고 경고를 했던 만큼 지표 부진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이 지표 부진이 연준의 긴축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장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